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그죠? 그 책 보면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예, 예. 자, 어디부터 할, 예. 자,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오늘 그 책으로 보면 약간씩 건너뛰기도 하는데, 그죠? 오늘은 책으로 보면 4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한 거, 그죠?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저번 주에 그죠? 한 거 정리를 해 보면, 저번 주에 제일 앞에 권리 변동 있고, 그죠? 도표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 파트인데, 그죠?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그죠? 그럼 법률행위의 의의는 뭐냐면 그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종류, 그죠? 종류는 우리 책에 보면 거기 많은데 다 할 필요 없고 몇 개만 하면 된다? 두 개.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법률행위 나눈 거,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죠? 그 다음에 효과 발생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죠? 저번 주에 요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 거 생각 안 나면 몰라도 관계없다. 어느 게 중요하다? 오늘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막 저번에 한 거, 야, 모르는데, 나는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돌아가니까, 그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률행위 요건인데, 요건 이건 뭐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막바로 건너뛰어서 법률행위 목적,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내냐면 법률행위 요 목적을 가지고 낸다, 예? 그 목적은 몇 개냐면 그건 네 개가 있다. 우리 큰 제목. 목적이 뭐 돼 있을 것, 확정돼 있을 것, 목적이 뭐 할 것, 가능할 것, 목적이 뭐 할 것, 적법할 것, 목적이 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네 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42페이지에 보면 오늘 책, 그죠? 책 4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숫자 이야기하면 항상 기퉁이 먼저 보고 기퉁이 확인하고 그 다음 내용, 그죠? 42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그 이번에가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기에 2번 1 서술은 별 볼 일 없고 제목이 중요하다, 그죠? 2번 목적이 뭐 확정, 오른쪽 가서 3번 목적이 뭐 가능. 됐습니까? 예. 확정 가능.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뭐 적법, 그죠? 그 다음 또 한 장 넘기면 사회적 무슨성, 타당성, 그치? 그거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제목을 기억 안 하고 안에 내용만 막 판다,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딱 있잖아요, 그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뭐는 무시한다. 그렇지, 제목은 무시하고 막 안에 내용만 기억하고. 그건 제목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제목, 내용 몰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뭐를 기억하느냐면은 제목만 기억하면 된다. 왜냐면 나중에 5월, 6월 되면은 뭐는 다 채워진다. 내용은 다 채워진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막 11월 달, 12월 달 내용을 알려고 막 달라들거든. 그럼 미쳐버립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특징 뭐냐면 내용을 자꾸만 제목을 모르는 경우는 없다. 제목은 오늘 4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 목적은 몇 개 있다? 4개. 어느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 8번 하는데 이거 책 내용 일일이 다 못하거든. 그럼 선생은 뭐를 해주냐면 이번 달에는 요 부분만 하고 다음 달에는 요 부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왜냐면 이 법과대학 4년 동안 하는 거를 우리는 몇 번 만에 뗀다. 8번 만에 떼거든. 그건 따로 올라오면 미쳐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제목 제일 중요하고 제목에서 선생이 포인트를 뭘 이야기하는가 그거 기억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제 칠판 봅니다. 그 책에 다 있다. 책에 있고 책은 많이 보고 싶다.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근데 막 공부 못하는 사람 오늘 자꾸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말이지.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막 책 보고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책 보라 하면 또 칠판 보고 있거든. 거꾸로 가니까 미쳐버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에는 뭐 하러 왔다? 그렇지, 강의 들어왔기 때문에 책 무시해도 좋다. 책은 독학할 때 책이 필요하다. 학원에 왔을 때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강의, 그지? 책은 뭐 할 때 필요한 거다? 독학할 때, 집에 가서 이제 할 때 필요하고. 자, 그러면 아까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단 말이지. 뭐, 확정, 가능, 적법, 사유. 근데 이게 법률행위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유효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제목에 다시, 그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 42페이지로 가면 42페이지로 가면 법률행위 목적의 무슨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개가 다 돼 있어야 된다? 4개. 어느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등. 근데 확정돼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예. 무슨 행위에서?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요거. 그 다음에 가능해서는 뭐를 가지고 나누냐면은 가능해서는 뭐를 이제 이야기하냐면 불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가능 반대가 뭐다? 불능. 근데 자, 이제 불능에는 2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이게. 그러면 간단하게 책에 복잡하게 있는 걸 선생님 간단하게 해주는 게 선생님 책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해서는 뭘 가지고 나누냐면은 뭘 가지고 나눈다? 불능. 불능에는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겠네?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내겠네. 그지?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또 후발적 항상 2개로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뭐를 기준하냐면 성립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면 성립 전에 법률행위 성립 전에 불능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의 불능은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뭘 가지고 나눈다? 성립. 그지? 근데 무슨적 불능은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매매?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저번 주에 했잖아요. 매매는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그렇지. 아우,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매매는 무슨냐? 계약이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이다. OX. X.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매매하면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고 파는 거 이러면 무조건 문제 맞아진다, 틀린다. 틀린다, 이게. 매매는 무슨냐? 계약. 그지? 계약은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약정. 그지?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위다? 이행. 그렇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책 내용 안에 걸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 못 맞춘다. 됐습니까? 법과목은 책에 있는 걸 외우는 과목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고 원칙, 기준 이걸 파악하는 거다 말이지. 자, 근데 후발적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야, 사고 2번 팔아보면 나쁜 놈이지 어떻게 유효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자, 그럼 잘 보는 데. 그러면 요 이중매매고, 이중매매는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행불능이라는 말 쓴다. 이게. 무슨적 불능? 이행불능.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대표적인 예 하면 무슨 매매? 이중매매고, 요거는 무슨 불능이다? 이행불능이다. 그지? 자, 요건 가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럼 이행불능은 일단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불능이라고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 말이지. 왜?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다. 이게 시험 떨어졌다 찍소리 못한다. 왜?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시험 떨었다. 내가 무슨 빵하기 때문에? 띨빵하기 때문에 떨어져. 찍소리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야기 시험 뭐 수업 시간에 어리버리해도 시험에 뭐 했다? 합격했다. 당당하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려내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면 이중매매 이행불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럼 좋다. 요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 무효는 언제를 기준하냐면 승립을 기준한다 이게. 유무효 판단 시점, 그죠? 필기할 필요 없다. 11월달, 12월달 저번에 한 거 계속 뭐 필기할 필요 없다. 문제 절대로 풀지 마라.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교재 한번 소설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한번 떼는 게 중요하다. 뭐 해도 몰라도 한 10번 정도 읽어야 된다. 한 30번 정도 10번 정도 읽으면은 한 5번 정도 읽으면은 그때 이제 무슨 하가 온다. 아하가 온다. 한 번 해갖고 안 온다. 그래서 소설책까지 무조건 읽어라 이게. 자, 그러면 유무효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무슨 시? 승립시. 자, 그러면 좋다.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한단 말이지. 물건도 가지고 있었고 처분권한도 있고 무슨 K? 오케이. 유효잖아요. 그지? 무슨요? 유효. 그 다음에 그럼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 매수인. 그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 매수인. 그지? 계속 하거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물건 많이 사고 파는 사람 하면 뭐? 갑과 을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 거래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하면 뭐? 갑과 을. 그치? 이렇게 수없이 하거든. 지금 잘 몰라도 가만 듣고 있으면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을 뭐? 매수인. 그 다음 또 나중에 임대인 임차인 몰라도 모르니까 학원 오잖아요. 그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자세히 보다 보면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새 사는 사람을 뭐? 임차인. 이렇게 자동 알아진다. 그게 처음에는 막 답답하거든. 답답해도 그냥 그죠? 그냥 마음 딱 놓고 그래서 11월 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뭐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는 안 된다 했다. 그래서 11월 달에 공부 많이 하지 마라 했다 이게. 왜? 공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 안 된다. 공부는 언제부터 열심히 하면 되냐면은 3월, 4월, 5월, 6월 요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어느 정도 약간 베이스가 쌓였을 때. 자, 그럼 좋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했다. 유효. 그럼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주고 아직 잔금 안 줬단 말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소유권 이전하냐면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해 주거든.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내가 너한테 팔게 무슨 K, 오케이 하고 등기해야 된단 말이지. 꼭 계약금, 중도금 안 줘도 합의하고 등기만 하면 돈 안 줘도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까지 뭐 안 했다? 등기 안 했단 말이야. 뭐도 안 받고 잔금도 안 받고. 근데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야 내가 2배 줄 테니까 팔아라 하니까 갑이 생각해 보니까 훨씬 이익이단 말이지.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2배로 받아가지고 그게 한 50% 매매 가격을 50% 무슨 배상해도 손해배상해도 50% 이익이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K, 오케이 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소유권 가지고 있고 합의 있다? 계약 아까 언제를 기준한다? 체결할 때 무슨 시를 기준한다? 성립시. 하면 계약 뭐하다? 유효. 그래서 이걸 제2 매수인이란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뭐 했다? 등기해줬단 말이지.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제 이행불능이라는 말을 쓴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그럼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갑이 누구한테 처분해버림으로써 병에게 처분해버림으로써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지?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이고? 이행불능이고. 그럼 을은 이제 이전 못 받는다. 어쨌든 누가 이전 못하니까? 갑이 이전 못하니까 을은 계약을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이걸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하고 어쨌든 요 이행불능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이지만 이행불능이지만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예? 그래서 확정 가능인데 확정되어 있으면 자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거 요게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개가 있어야 된다? 4개. 어느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가능에서는 뭘 가지고 나눈다? 불능.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흐름에서는 유효하려면은 무슨적 불능이 아니어라야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야 뭐다?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흐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후발적 불능이 대표적인 것 중에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고 또 있다.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위험부담. 이것도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문제 삼으면 이건 나중에 계약법 해야 된다.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냥. 그럼 요거는 몰라도 좋고 아까 좀 후발적 불능의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불능이 있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이중매매. 오늘 계속 쓴다. 이게. 요거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법. 무슨 법? 적법. 적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죠? 11월 달, 12월 달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용어 설명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뭐 하는 시간이다? 용어. 근데 요거는 그럼 적법할 것은 유효하려면은 적법해야 되는데 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은 무효.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뭐? 무효고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겠습니까?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 위반하더라도 뭐다? 유효.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민법이 쭉 있는데 민법에 있는 법 규정과 다른 반대되는 특약이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법에는 A라고 돼 있어도 뭐라고 우리끼리는 야 라고 우리는 뭐로 하지 말고 A로 하지 말고 뭐로 하자 B로 하자. 그걸 특약이라는 말 쓴다. 이게 특약해도 되는 것 하면 이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특약하면 안 되는 건 이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럼 강행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무조건 무슨 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법 규정대로 안 하면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자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다? 유효. 자 그럼 자 좋다. 특약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특약하면은 특약이 유효하면서 특약이 우선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한다. 예? 그다음 단속 규정이.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용어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용어를 달리 쓰면 이제 그게 우리 공부하는데 미쳐버리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뭐다? 무효인데 이 강행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효력 규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은 뭐다?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유효.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효력 규정 그냥 강행 규정이다 하면 효력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근데 단속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말 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강행 규정은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 유효. 임의 규정은 법 규정이 있어도 다른 특약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어떻게 하면서? 특약이 뭐 하면서?
우선하면서 뭐가? 특약이 우선하면서 특약이 어떻게 한다? 특약이 어떻게 하다? 유효한 거. 이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 요거를 강행규정을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 강행규정 같은 말이다 생각해도 좋다. 이게. 효력규정, 강행규정은 위반하면은 뭐하다? 무효. 임의규정,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 유효. 근데 특약할 수 있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특약하면은 무효인 것, 특약이 무효인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은 요 뭐 강행규정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일 시험 치면은 뭐냐면 우리 민법 중에서 강행규정인 것, 임의규정인 것, 단속규정인 것 구분하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는 언제 하면 되노? 1월 달에 한다 이게. 그럼 오늘은 뭐만 하면 되노? 용어. 그렇지? 그러면 자, 강행규정은 다른 말로 무슨 규정이라는 말로도 쓴다? 효력규정. 그럼 단속규정은 단속규정이라는 말 쓴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강행규정인데도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것, 강행규정이면서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래? 그러면 강행규정인데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래? 그러니까 법규정과 다른 약정하면 약정이 유효하면서 우선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면 법에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렇지? 근데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것, 강행규정에 속하면서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무슨 규정? 단속규정. 예?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뭐를 가지고 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면 단속규정을 가지고 내거든. 무슨 규정? 단속. 자, 그럼 좋다. 여기서 단속규정은 그러면 어떤 것을 단속규정이라고 하는가? 예? 단속규정은 어떤 걸 단속규정이라고 하느냐면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는 이건 무슨 규정? 단속규정. 행정상의 법규를 뭐라고 하냐면 질서법이다 이런 말 쓴다 이게. 무슨 법? 질서법. 근데 이런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유효 무효 빨리 유효. 유효하고 유효한데 단 행정상의 제재 대상만 된다. 행정상의 뭐? 제재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죠? 그 무허가 영업행위. 무슨가? 무허가 영업행위.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만약에 식당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하려면은 식당을 하려면은 구청에 식품영업법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당에 해야지. 그냥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장사하면 안 된다 원래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그맣게 뭐 오뎅을 팔고 순대 팔고 이렇게 할 때는 원래 그것도 법적으로 하면은 영업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왜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식품영업법이라는 걸 만들어놨냐면은 국민의 그 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뭐를 정해놨다? 식품영업법이라는 법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순대를 만들어서 팔거나 뭐 오뎅을 만들어서 팔거나 뭐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 때는 됐습니까? 그 구청에서 정하는 그 규정대로 위생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지. 그냥 아줌마가 그냥 막 손 씻다가 와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팔면은 원래는 처벌받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조그만 거는 그 봐주지만 만약에 떡볶이 공장을 차렸다 이게. 집에서 우리 가족 5명이서 떡볶이를 엄마가 떡볶이 만드는 기술도 있고 막 먹어보면은 완전히 굉장히 맛있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 만들고 그 아들과 아들 3명이 있고 딸도 1명 있고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판단 말이야. 크게 하면은 구청에서 정하는 식품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냥 팔다가 걸리면은 뭐 받는다? 처벌 받는다 말이지. 근데 나는 무슨 영업 허가 안 받고 식품 영업 허가 안 받고 그걸 무허가를 한다 이게. 허가 안 받고 만들다가 팔았단 말이지. 그래서 구청 단속반에 걸려도 팔은 것 자체에 사고 판 거 그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그렇지. 그래서
요는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다. 행정사회법규는 이걸 질서법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이게. 뭐 가지고 잘 낸다? 신축행위. 그 다음에 그 중간생략 등기. 자, 그러면 요거 설명하자. 요거 무허가 신축행위. 자, 나는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미치겠더라 말이야. 그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 내 마음대로 딱 멋있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안에 실내 장식도 내 마음대로 해서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 근교에 땅을 샀단 말이야. 평당 한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40평을 샀단 말이지. 몇 평? 40. 얼마? 4억을 주고. 근데 내 토지에 40평이다. 여기다가 건물 다 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다. 무슨 법? 건축법. 왜 건축법이라는 게 있노? 힌트, 질서. 국가가 그냥 나누면 이게 만땅에 해갖고 집을 짓고 그러면 이제 막 무질서하게 집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환경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무슨 판? 개판될 뿐다 말이야. 사람은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이 건축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느낌 왔습니까? 행정사회법규는 우리가 그래서 주로 공법은 주로 무슨 법이다? 질서법이다. 질서를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아까 식품영업 허가 그 다음 건축법 허가 이런 거. 허가라는 말부터는 거의 대부분 질서다 말이야.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그럼 만약에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됐습니까? 건축법에서 또 뭐를 정하고 있냐면 건폐율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단 말이야. 무슨 폐율? 건폐율. 건폐율은 뭐 하는 거고? 내가 이 토지 40평이잖아요. 삭 주고 샀잖아, 그지? 그럼 내 토지에다가 건물을 다 못 짓는다, 이 만땅. 그럼 건물을 안 줄 수 있는 비율을 무슨 폐율? 건폐율. 건폐율이 다 다르다. 뭐 시골에서 건물 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축사를 지을 때 하고, 그럼 이런 서울에서 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업시설에서 건물 지을 때 하고 다 다르거든. 이게 뭐 있다. 그게 나중에 다음에 건축법 할 때. 근데 만약 이게, 주거지역이다 말이지. 건폐율을 예를 들면 60%라고 하자 말이에요. 몇 퍼센트? 60. 그러면 40평 중에 내가 다 건물 못 안추고, 사륙? 얼마? 24. 몇 평만? 24평만 건물 안 출 수 있다. 그러면 24평만 요렇게 안 출 수 있고, 나머지는 마당이나 뭐 하여튼 어쨌든 공간으로 나눠야 된다, 이게. 국가가 와 그러노? 그렇지. 질서를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뭐 소방이라든가 너무 또 막 붙어놓으면 불이 났다 막 그냥 줄줄이 불 붙는단 말이지. 그래서 국가가 이걸 정해놨단 말이지. 이제 법을 공부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건폐율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 건물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물 짓고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누구 아들도? 우리 아들도 여기서 살고. 그래서 나는 건축 허가 받기 싫다 이게. 안 받고.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 24평만 안 줄 수 있고 40평인데 16평은 공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지. 아깝다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1억 6천이단 말이지. 그게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거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한 38평 만땅 안 주고 싶단 말이지. 넓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옆집에서 고소 고발만 안 하면은 구청에서는 잘 모르거든.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항공 비행기 타고 서울시 전부를 다 찍어갖고 거기서 이제 판독해가지고 이제 뭐 정축했거나 허가 없이 정축했거나 신고 없이 정축했다 그러면 이제 벌가금도 물고 이러거든. 그래서 옆집에 소설이다 이게. 옆집에 세 가구가 있는데 부부 동반 해가지고 숯불갈비 집어가지고 꽃도 임시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자연산 회로 어떻게 고급 회로 어떻게 배가 부르도록 돌리고, 그 다음 아저씨들은 어디에 데려가서 사롱 데려가서 양주로 한번 쫙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지어라 이러더라고요. 또 지을 때 먼지 난다고 슈퍼타이도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매 건물 올라갈 때마다 사과, 배 상자로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고소 고발 안 한단 말이지. 옆집에서 안 하면 구청에서 안다 모른다 이게. 꼭 건축 허가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딱 거의 다 지어가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이제 알아서 왔단 말이지. 허가 받았네, 허가 안 받았다 이게. 아니, 빨리 철거해라. 그러면 철거하는 신용처럼 좀 하고, 구청 공무원들 자기가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진 찍게 해가지고 철거하는 신용만 보이고 사진 찍고 돌아가면 내가 책임지고 뭐 하겠다, 철거하겠다 해놓고 철거 안 하고 뚜껑 덮어가지고 사람 살림 넣어갖고 살잖아요. 철거 못한다 그다. 그럼 와서 철거 안 했다고 강제임금 한 2번 부과하거든. 해가지고 500만 원 2번 1000만 원 물었다 해봐야 한 평값밖에 안 되는데 했다는 게. 그러면 한 2번 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이 고발하거든. 어디에 고발? 검찰. 고발해도 징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걸 자연범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토지에? 그렇지. 내 토지에 건물 짓는데 단지 국가에서 정하는 어떻게 질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해봐야 뭐 나온다? 벌금. 까짓 거 벌금 뭐 돈 1000만 원 나왔으면 한 평값에 물었다 이게. 응? 물고 나면은 뭐가 건물이잖아요. 에? 구청에서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세법 피웠죠, 그죠? 건물 가격 계산해갖고 취득세 내세요 날라옵니다. 무슨 세? 냈습니다. 취득세 당연히 내야지. 세금은 취득세 내고 몇 년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뭐다? 재산세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다 냈잖아요. 국민으로서 의무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면 과세 대장은 있습니다. 무슨 대장은 있다? 과세.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줍니다.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다? 와, 뭐가 그래서 허가 안 받았다고. 허가 안 받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줘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거든. 허가도 안 받고 사용승인도 안 받았다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다. 뭐는 있어도 과세 대장은 있어도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집중. 무슨 대장은 있어도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해가지고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건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구 거? 내 거. 근데 선생 그러면은 선생 강남 이런 데는 용역이 와서 철거하고 이제 그는 누구 토지에? 남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토지 절도지. 토지 절도다 말이지. 토지를 훔친 거란 말이야. 누구 토지에? 남 토지에. 이건 누구 토지에? 그렇지. 철거하고 안 한다. 옆에 민원만 없으면 해가 강제임금 한 2번 물고 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중요하다. 민법에서. 그래서 앞으로 심지어는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앞으로 건물은 무조건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그렇지. 꼭 기억한다 이게.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어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의 토지에 예를 들면 남의 토지에도 어쨌든 건물이 있다. 누가 건물 소유자? 신축자. 허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한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오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하더라도 민법상으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효가 불법 건물 신축에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근데 아까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보존 등기 못한단 말이. 등기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가? 신축자가. 그래서 건물은 무조건 누가? 건물을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앞에 무허가 불법 거기에다가 만약에 딱 필이 꽂혔다 하면 시험 쭉사발 나는 거지.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나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법상으로 이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못할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건물은 무슨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보존 등기. 제일 처음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는 말 쓴다. 이게 등기법 시간에 하는데 무슨 등기 못할 뿐이지 보존 등기 못할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무효가 영업행위, 무효가 신축행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한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그 다음에 세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 뭐를 목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유효 무효.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시키는 대로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그거 시험은 그런 거네거든. 기본적인 이 무슨 템을 시스템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만약에 저가 민법 책 만들면 무슨 템 민법, 시스템 민법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법 과목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템이 중요하다? 시스템. 그래서 세금은 왜 그럼 단속 규정이냐면 세금은 국가가 내한테 직접적 거부 없이 가져가는 게 세금이거든. 직접적 거부 없이. 근데 간접적으로는 거부가 있잖아요. 국방이라든가 뭐 도로다든가 황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취득이 있잖아요. 내가 뭐 차 몰고 다니는데 도로가 있어야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지? 그런 간접적 거부는 있지만 직접적 거부 없이 국가가 가져가는 게 세금이거든.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대로 뭐다? 꼭 기억한다.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세금이라는 세금 관계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단속. 안에 여우면 안 되고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 법은 안에 쭉 공법도 마찬가지다. 한 30개 있다. 앞대가리 중간다리 여우잖아요. 시험장이가 못 써먹는다. 안에 분명히 그게 있을 때 뭔가 특징이 있을 거다.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 자,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했다.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못하게 한다. 이게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했다 유효 무효 했을 때는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자, 그럼 들어간다. 이게 요 갑의 집을 누구한테 매매계약?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자, 서류를 누구한테 줬다? 매수인에게 줬단 말이니. 그럼 매수인이 아직 미등기인 채로 뭐인 채로? 미등기인 채로 다시 누구? 사고자 하는 병이 있단 말이니. 그럼 병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누구로부터 받은 서류를? 갑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병한테 줘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무슨 생략 등기라는 말을 쓴다? 중간 생략. 자, 유효 무효? 유효. 왜? 아까 가르쳐준 거 무슨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항상 이제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근거를 갖다 들이대야 된다마니. 무슨 규정 위반? 단속. 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자? 병. 자, 을은 왜 이 중간 생략 등기 못하게 하노? 세금. 그렇지. 세금 몇 개 안 냈노? 3개 안 냈지. 들어가 빨리.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등록세. 그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됐습니까? 무슨 세 안 내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세금 몇 번 안 냈노? 3번. 그렇지.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근데 하다가 걸렸다.
적발 안 되면 관계없거든. 단속 규정은 뭐 안 되면은 적발 안 되면 관계없는데 적발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을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됐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중개사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 이게 여러분 그 엊그저께 그 뉴스 봤잖아요.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물가가 몇천 배 올라있었습니까? 집값이 몇 배? 5천 배 올라있댔잖아요. 집값이. 근데 물가는 5천 배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안 올랐거든. 물가야 뭐 한 100배 정도는 올랐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수수료를 비율로 해놨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지. 중개 수수료. 이제 여러분 중개사가 되려고 하니까 낮지만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높다 낮다. 높다 말이지. 여러분 법무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중개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법무사 이게 소유권 이전 한 개 해줘봐야 한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받거든. 근데 중개사는 가격에 따라서 5억 하면 이렇게 뭐 양타로 치면 뭐 한 5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 중개사 되면 도장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뭐 하는 걸 도장 찍는 거. 걔가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계약금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 벌었구나. 근데 이게 어떤 사람 도장 찍으려다가 내일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이러면 미쳐버리는 게 그런 게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매도인이 자기가 옛날에 산 금액보다 훨씬 더 지금 가격이 멀면 그럼 매도인은 이익 많이 받잖아요. 그럼 무슨 소득세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 쓰자 하거든. 그럼 나중에 매도인은 그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내지만 나중에 매수인이 다시 팔 때는 자기는 또 무슨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매수인이 무슨 세 적게 낼 생각으로 취득세 적게 낼 생각으로 무슨 K 해놓고 오케이 해놓고 계약서 썼단 말이지. 예를 들면 매매는 5억으로 해놓고 계약서에 얼마 3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지. 3억 8천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 약점을 잡는데 누구를 약점을 잡냐면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책임을 다 넘긴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무슨 계약서 썼다? 다운 계약서. 그것도 단속 규정이거든. 썼다는 게 적발되면 힘들게 어떻게 중개사 자격 당고 그것까지 취소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근데 그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속 규정은. 지금 무슨 말 한지 있습니까? 항상 여기도 무슨 생략 등기했다? 했다.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거기에서 분쟁이 생겨나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한다? 행정상의 제재 효력 자체는 유효하지만 행정상의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요거 잘린데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죠? 여기서는 자, 적법은 강행규정은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무슨 규정? 효력규정에 위반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그다음 단속규정 임의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하다? 유효. 그래? 그러면 이제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법규고 우리 민법 안에는 그러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이게? 그럼 민법 안에는 대부분 강행규정이 원칙입니까? 임의규정이 원칙? 자, 그러면 민법은 대부분 뭐가 원칙이냐면은 임의규정이 원칙이다. 이게? 민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규정. 왜냐면 민법은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말이지. 그래서 민법은 한마디로 표현해라.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그럼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비 이렇게 하잖아요. 민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사적 자치. 무슨 자치? 사적 자치. 이 중요한 단어다. 이런 단어는 외워놔야 되는 게 유식한 단어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법 공부하면 법 공부하면 굉장히 유식해진다. 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다닌 친구보다 훨씬 낫단 말이.
됐습니까? 민법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무슨 자치? 사적 자치. 너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 그래서 민법은 특약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고? 특약.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민법. 그치? 그래서 민법은 그럼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렇지. 그럼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임의규정이라야 원칙인데 민법에도 경제적 약자라든가 안 가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대 무조건 요거는 요대로 하세요. 요대로 안 하면 무효.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자, 그럼 좋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가면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뭐가 원칙이고? 합의, 특약. 무슨야? 특약. 이 우선이고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 안에도 강행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은 어느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겠습니까? 빨리. 아니지. 강행규정. 민법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라 했는데 임의규정. 그럼 예외적으로 민법 안에는 강행규정이 몇 개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는 건 돌아가는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음에 만약 내일 시험 치잖아요. 그럼 다음 중 강행규정인 것, 강행규정이 아닌 것 하면 무슨 규정 찾는가? 임의규정. 그러면 강행규정인 것 뭐 이런 거 가지고 강행규정을 가지고 포인트가 나오지. 대부분은 무슨 규정인데? 임의규정. 그렇지. 그다음 또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고 다른 법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위반하더라도 뭐하다? 유효고 제재 대상이 될 뿐이다. 예? 질서법. 그다음에 그럼 민법 안에는 강행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규정. 그럼 민법의 대기본 원칙은 무슨 자치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합의. 그래?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 말이. 합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특약. 특약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특약.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예외적으로 민법 안에도 강행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원래 강행규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민법은 누구와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경제적 약자라든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법에도 강행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법에는 강행규정이 많다 적다? 적다.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규정이 원칙. 그렇지? 원칙은 그렇단 말이지. 안에 내용 떠나가지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적 타당성으로 넘어간다? 사회적 타당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요거 제목 중요하지 않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인데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 가능해서는 뭘 가지고 낸다? 불능. 불능에는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하는 거. 후발적 불능 대표적인 예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행불능, 위험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그 다음에 척법에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다른 말로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규정. 위반하면 이건 뭐? 무효. 요거는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근데 법에 있어도 법규정과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뭐가 이런 거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주로 공법에 이게 많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대표적으로 특히 대표적인 건 무슨 금과 관계 있는가? 세금. 그다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신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그럼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한다. 앞으로 건물은 무조건 만들어졌다. 일단은 뭐 신축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하는 거.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몇 조? 사회적 타당성 요거 들어가는데 자 이제 법과목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겠죠, 그죠? 예. 법과목은 안에 내용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내용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돌아가는 무슨 템부터 알아야 시스템.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은 나중에 사법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책 보고 책에 줄 쳐서 외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제가 원칙. 그래?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사회적 타당성인데 요건 몇 조? 103조와 104조. 그럼 여러분 그죠? 우리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 한 개만 들으라 하면 몇 조? 103조.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다 103조를 모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몇 조나 안다? 103조. 103조를 모른다 그건 민법을 공법을 공부해도 몇 조를 모르면 안 된다? 103조. 그렇지? 민법을 공부 안 해도 법과목을 공부했다 103조 모르면 법과목 공부 이다이다. 아니다 이게. 그래서 103조와 104조는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 중에서 가장 큰 무효고 특이한 무효다 이거. 어때한 무효? 특이한 무효.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효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슨 배상이라는 거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거 없다.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다시 유효하려면은 확정돼 있어야 되고,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고? 해석. 그 다음에 가능에는 무슨적 불능이 아닐까? 원시적 불능이 무효가 되면 안 되거든.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 무슨적 불능이 아닐까?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그 다음에 가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맞습니까?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 그 다음에 103조,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103조, 104조에 해당하면 무효. 그래서 우리 민법은 103조, 104조를 민법 잣대 규정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규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돼도 민법 103조, 104조에 해당하면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와,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저도 재밌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희 3시간씩 4시간씩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다린다면 엄청나게 지겹거든. 강의하면은 3시간 4시간 금방 갑니다. 항상 뭐가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 하다 보면 1시간. 그러니까 이 강사합니다. 강사하는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죠? 학교 선생님은 학교 혹시나 뭐 따님이나 안 가면 뭐 조카나 이렇게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은 학교에 8시간 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 항상 8시간 하고 어떤 데 오후에 특강도 하고 해도 시간 잘 갑니다. 그러니까 하지. 왜냐면 어떤 데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와, 시간이 막 후딱 가버려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잘 간다 그러면 뭐가 잘 되고 있다? 공부가 잘 되고 있고 딱 알거든. 어떤 사람 자고 있다. 저 사람은 오늘 정말 시간 안 가겠구나. 그건 저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는 친구를 재밌게 해줄 건가? 그건 선생 책임이다 이게. 자, 그럼 몇 조? 103조. 자, 한번 본다 이게. 여러분 이제 쭉 가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여러분 46페이지에 가면 그죠? 46페이지 보면 목적의 무슨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쪽 그죠? 거기에 103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읽어도 띵합니다. 그 아무리 중요해도 뭐 안 듣고 강의 안 듣고 읽으면 띵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12월달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뭐 하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 안 되거든. 공부는 언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어느 거 3월, 5월, 3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되네. 자, 지금은 뭐만 쭉 듣고 강의. 근데 결석하면 안 되는 절대로. 네? 이제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 유효하려면 민법 몇 조? 제 10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을 것. 네? 그럼 이 민법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목. 다른 건 뭐냐도 제목은 예원하는데 아까 민법 공부했다, 법과목 공부했다 몇 조 모르면 안 된다. 103조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03조를 반사회 질서행위 무슨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세항소 위반행위 이런 말 쓴다. 됐습니까?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소 위반행위 이런 말 씁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민법 103조는 민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민법 어디에 적용된다? 전체에. 자, 민법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총칙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재산법에만 적용하는데 요거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무슨 법?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예? 재산법, 가족법 모두 적용된다. 하고 그 다음에 절대무효입니다. 무슨 무효? 절대무효. 그냥 무효라고 해도 되는데 절대무효다. 그래서 무효 중에서 큰 무효, 작은 무효. 큰 무효, 그지? 절대무효고 무슨 조항이다? 일반 조항이다. 자, 그러면 좋다. 다시 여러분 103조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무슨 풍속? 선량풍속. 그지?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됐습니까?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됐습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저번 주에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뭐 한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대? 너 부당이득. 그래서 무효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손해배상 하면 잘못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저번 주에 했죠.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기억에 있는 게 무효 하면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부당이득. 손해배상 하면 무슨 사유? 귀책 사유. 그렇지? 불능 하면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인 규정은 효력 규정과 아까 무슨 규정이 있는데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 유효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가인 규정. 그래? 그럼 위반하더라도 특약할 수 있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다. 나머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러는데 103조 무효는 특이한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 특이한 무효가 되어서 103조 무효가 되면 항상 민법 746조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746조 원칙. 여러분 무효가 됐다. 그럼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잖아요.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잖아. 그지? 줬다. 돌려달라 못한다. 줬다 돌려달라 못한다. 이 특이한 무효다. 일반적으로 무효면 준 거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돌려달라 못한다. 이게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왜냐면은 반환 청구 못한다. 왜? 국가가 103조 법률행위 한 사람은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원칙은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예외 불법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잠깐 쉬었다가 103조 다시 하면